안녕하세요, 비디오맨입니다. 여러분, 제 앞에 지금 고프로와 인스타360이 있죠? 벌써 눈치채셨겠지만 오늘은 액션캠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다뤄볼까 합니다. 액션캠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액션캠의 용도와 정의를 말해보자면 익스트림 스포츠나 액티비티 활동 등에 사용하기 적합한 카메라로 일반 캠코더로 촬영이 어려운 역동적이고 독특한 구도의 아웃도어 스포츠 영상을 생생하게 담을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냥 일반 카메라로 촬영하면 안 되는 건가요? 왜 굳이 액션캠을 사용하는 거죠? 물론 촬영이 가능합니다. 촬영 스킬과 장비가 잘 갖춰져 있다면 충분히 액션캠에서 담는 것 같은 장면들을 담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카메라들은 그 충분한 장비가 없다면 그 크기와 무게, 또 내구성과 소집 방법 등에 있어서 스포츠와 액션 촬영 시에 일반인들이 쉽게 사용하기에 불편하고 촬영 시 장비 파손 등의 위험 부담도 매우 큰 편입니다. 그런데 액션캠은 헬멧, 머리, 팔 같은 신체 일부나 자동차 위 혹은 보드 위 같은 장비에도 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한 스포츠에 맞춰서 방수, 방진, 흔들림 방지에 특화되어 있어 역동적이고 거친 액티비티 촬영에 일반 캠코더보다 사용하기에 훨씬 유리한 점들이 많습니다. 이런 촬영에 활용하기 위해서 액션캠은 작은 크기, 피로 기능 외의 기능들은 모두 삭제하여 매우 단순화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충격에도 잘 버틸 수 있고 방수팩과 같은 액세서리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액션캠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액션캠의 액세서리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어 어떤 스포츠를 하더라도 그에 적합한 마운트 액세서리를 찾을 수 있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액션캠은 2004년 우드맨 랩스라는 카메라로 2004년에 $20 정도에 출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 뒤인 2006년에 지금과 비슷한 형태의 최초의 디지털 액션캠 고프로 디지털 히어로가 출시가 됩니다. 그렇게 한동안 고프로가 액션캠의 대표 주자로 활약하다가 지난 편에 언급했던 소니를 비롯해 드론과 짐벌로 유명한 DJI, 인스타360, 가성비의 샤오미 등 다양한 회사에서 액션캠을 개발하며 고프로 외에도 선택할 수 있는 액션캠의 선택지가 늘어났습니다. 그중 소니의 FDR-X3000R의 경우 2016년에 출시되었고 출시된 지 4년이 넘었지만 자사 캠코더에 탑재했던 공간광학식 손떨림 보정 기능을 통한 흔들림 보정 기능과 야간 저조도 촬영 부분에서 다른 액션캠들과는 다른 강점을 보이며 고프로의 최근 기종인 고프로 히어로 9과 비교되기도 합니다. 비디오맨은 고프로 히어로 7과 인스타360 1R을 보유하고 있고 낚싯배 위 같은 장소가 좁고 한정된 공간에서 여러 촬영에 꽤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액션캠은 일반 캠코더 촬영이 힘든 역동적인 액티비티 촬영에서의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장비지만 만약 일반적인 촬영에 활용하고자 한다면 몇 가지 단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고프로의 큰 단점 중 하나가 작은 센서 크기로 인한 야간 저조도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서 소니가 여타 액션캠들에 비해서 비교적 야간 촬영이나 어두운 공간에서의 촬영이 좋다고 하나 액션캠의 작은 본체 특성상 결국 액션캠 한정일 뿐 야간 저조도 촬영에서의 액션캠 활용도가 아직까지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소형화와 확장성을 위해 작은 크기로 제작되다 보니 화면 확인용 모니터가 있어도 매우 작습니다. 작은 모니터는 일반 촬영 시에 화면 확인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요. 이런 어려움을 스마트폰과의 연동을 통해서 아쉬움을 해소하고 있지만 딜레이가 있는 등의 문제로 좀 아직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반 캠용이든 액션 캠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필수로 구매해야만 하는 액세서리가 존재합니다. 셀카봉이나 장비 부착을 위한 액세서리가 있어야 원활한 촬영이 가능한데요. 이런 액세서리 가격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고 제대로 된 촬영을 위해서 필요한 액세서리 종류도 많아지다 보니 본체만 구입했을 게 아니라 추가로 액세서리를 구입해야 되는 금액에 대한 부담도 생각보다 커집니다. 그 외에도 적은 배터리 용량 등의 단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액션캠을 액션캠에 어울리는 장소에 적절히 활용하고 일반 캠코더로 담아낼 수 없는 독특한 구도, 튼튼한 내구성과 간편한 활용성 등을 생각해보면 보조 촬영 장비로서 여러가지 활용하기에 정말 좋은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른 의견이나 생각이 있으신 분들의 댓글을 널리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비디오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